서울시 교육청이 재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자율형 사립고 8곳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모교도 포함되어 있다며 특별한 실험을 마친 자사고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 움직임에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조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법 개정으로 모교 체제의 정상화를 실현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사고라는 제도의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와 같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가 40년 동안 변질해버린 현재의 고교 평준화를 대체하는 대안이 아니다. 내 자식 잘 키우기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자식 함께 모두 잘 키우기의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받는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됩니다. 자사고 문제하고요, 혁신학교 확대. 근데 이게 다 크게 보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일반고를 살리겠다고 하는 저의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창의교육, 그다음에 실력 양성, 그거하고 또 임성교육, 그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이런 학부모들이 사실 바라는 것들을 초등학교 혁신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다. 학부모님들은 일단 우리 애들 먹거리, 먹는 거, 이것은 정말 최고의 질을 가진 그 식재료로, 친환경 소재로 급식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이 박사와 이 작가 이재희 그 102번째 시간 또 왔다 조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부모님 선물 뭐 할 거야? 난 안마의자 같은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마의자? 안마의자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지 말고 그거 사드리자. 어깨에 조끼처럼 입고 마사지 받는 안마기 있어. 직접 수타 방식으로 두드려준대. 안마기를 어떻게 입고 있어? 아니야, 안마왕이라는 어깨 안마기 1등 브랜드에서 나온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지금 검색해볼게. 안마왕 어깨 닥터. TV에 많이 소개가 된 제품이네. 국내 생산에 평생 공짜로 AS까지?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건데. 그럼 그걸로 해드리자. 안마왕 홈페이지에서 어깨닥터 구매 시 요구사항에 EJ를 적어주세요. 핸드형 안마기 딱따구리를 EJ 가족분들께 추가로 드립니다. 쉿, 비밀입니다. 또 방문해 주셨군요. 100회 특집 때 그렇게 나와달라 그랬구만. 예. 그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죠? 못 나오셨는데. 예, EJ가 장수하는지를 보고 나오려고. 100회까지 쇼가 해서 왔습니다. 역시 뭐 또 왔다 조희연 편은 조교육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 선거 때요 EJ 나온 다음에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잘 아시겠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나오시고 업로드 되고 그 다음 날 바로 실시간 검색어 올라갔습니다. 모르셨죠?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인지도 올리는 데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굉장히 뒤늦은 축하 인사입니다만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 뒤늦은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참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돼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참 세월호를 겪으면서 우리 앵그리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교육 변화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구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위력적으로 당선시킬 정도로 참 그 열망이 크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요즘에 좀 시끄러운
자사고 이야기만 합시다. 그러니까 뭐 저번 시간에 나오셔서 뭐 살아왔던 길, 여정, 또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다, 공약, 뭐 비전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너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논란이 되고 시끄럽고 뭐 조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걸 보면서 조 양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저렇게 일부러 논란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나 자초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 근데 그 점에서는 제가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요. 이 자사고가 2010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5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8월 달에 제가 이 악역을 맡지 않으면 이제 5년 동안 또 유지가 됩니다. 아하. 그러면 자사고가 10년을 유지하면요. 그때는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 생각엔 지금 자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가 만들어졌는데 자유정 사립학교라고 하죠? 근데 일단 만들 때 뭐라고 해서 만들었냐면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가지고 교육과정, 학사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 실시를 위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목표하고 지금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그 지점을 문제 삼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어떤 점이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사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자사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갖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3배 등록금을 받습니다. 보통 학교보다 3배 더 비싼 등록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데는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산층이야 그걸 쉽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민은 벌써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받죠? 학교가? 고등학교 교육인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사립학교도 공립학교는 정부에서 다 대주니까 관계없잖아요. 사립학교도 교사 인건비하고 그리고 학교 운영비를 국가가 다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안 받는 거죠. 대신에 3배의 수업료를 받아서 보충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 지원을 안 받으니까 감독하지도 마라. 그리고 그 대가로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돈 없는 그 사람은 들어가기 힘든 구조가 지금 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뭐라 그럽니까? 좀 사회 소외계층의 특례 입학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 배려 대상 사배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실 때문에 이때 자사고 도입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게 이제 돈에 의해서 어떻게 서민들을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예를 들면 이걸 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고 논란이 하도 많으니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지해보고 평가를 하고 연장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딱 5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게 교육 분야에서의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구조.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율성을 주로 이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이제 말하자면 입시 명문고를 만들려는 방향으로 이제 일종의 악용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3배나 등록금을 내고 보내는 학부모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외고는 못 가더라도 특수 목적고는 못 가더라도 이 좋은 대학 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고 당연히 보내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왜 비싼 등록금 내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고등학교가 서열화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제일 위에 뭐 특목고. 예, 특목고가 이제 과학, 특수 목적이 그렇죠. 과학, 예술, 체육이 있고 이제 거기는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되게 외국어가 문제가 되죠. 예? 외국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영어를 특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입시 명문고가 되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외국어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가 있는 셈이죠. 벌써 학생들부터 계급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말 서열화된 그 고등학교 체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은 최소한의 어떤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갈 거냐, 평등 교육을 유지하면서 갈 거냐에
저는 큰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교육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평등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엘리트 교육이나 영재 교육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닌데 이게 이제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고나 자사고가 다 사립고입니다. 명문 사립고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까요? 대학을 놓고 보면요. 지금은 그래도 국립대학들이 좋은 대학으로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뭐 연고대라든지 이렇게 사립 명문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나마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나마도 이 국공립대는 등록금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간다. 요게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국공립대가 다 이류대학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명문 사립대학이 맨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학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딱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고등학교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된다. 진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예. 이게 아니면 이번 기회 아니면 이제 물 건너 가버립니다. 5년은 더 기다려야 되니까. 예. 평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을 부여해서 이게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한다. 그렇게 이제 목적이 있어요. 고교 다양화죠. 근데 이제 고교 다양화가 아니라 입시 명문고가 되기 위한 경쟁만 남아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돈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이제 귀족고라는 비판도 있고요. 뭐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근데 요걸 이번 기회에 놓치면 저도 생각해 보세요. 뭐 임기 초반에 이 비난을 받으면서 뭘 이걸 굳이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딱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잔이 제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교육감님이 교육감 되시기 전에 평가를 한번 했었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 번 한 평가를 또 하냐고 이제 반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점에서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선거 기간이잖아요. 5월에 이제 지금 그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이제 선거 기간 내에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뭐 자사고 폐지하겠다, 뭐 공교육 영향평가 하겠다, 뭐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내걸었죠. 예, 공약으로 쭉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로 보면 기초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달라진 건 많지 않아요. 네. 저희가 달라지게 한 것은 이 교육청 재량평가라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보면 15점이 있어요. 그리고 85점은 그대로 기초평가, 1차 평가를 그대로. 기존 했던 거 그대로 전혀 손 안 대고 가져왔고. 예,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100점 만점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네. 이게 85점으로 하고 교육청 재량평가 15점을 15점. 하려면 약간의 배점 조정을 그렇죠. 해야 돼요. 예. 저희가 한 건 배점 조정을 해서 15점을 빼서 네. 공교육 영향평가,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적절하게 운영됐냐, 네. 요런 점을 한 3개 항목을 가지고 15점 배점을 넣은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배점은 말하자면 자사고의 이제 기초평가를 할 때 네. 배점은 공지된 바가 없어요. 항목만 공지됐어요. 그래서 배점을 변경할 권리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건 다 변호사들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6월 달에 한 기초평가, 그리고 그걸 다 개성합니다. 배점만 약간 조정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재량평가, 공교육 영향평가 같은 거 넣어서 다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14개 있잖아요. 지금 자사고가 25개입니다. 서울 시내? 예. 어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네요.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국에 49개가 있어요. 근데 24개를 전도로 흐트리면 하나나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서울에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류 명문대를 보내고 싶은 그 욕구가 서울에 넘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예. 그렇잖아요. 예. 돈도 또 있고 예.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일반고가 184개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고 100을 싹둑 잘라가지고 200개 되는 자사고를 싹둑 잘라가지고 한 15% 정도, 13.6% 정도의 이 상층
자사고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요, 예를 들면 외고 같은 거 한 6개 돼요. 그나마도 외고는 숫자가 적잖아요. 25개면 2만 6천 명입니다. 지금 일반고가 한 22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13%, 14%가 되는 학생들을 싹둑 잘라서 있고, 그나마도 상위 50% 되는 학생을 싹 뽑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정말 일반고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사고가 그 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반고의 학생들 전체적인 성적이 또 하락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저희 그 일반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정말 못 해먹겠다. 그리고 또 조금 공부할 만하면 이제 가버려요. 자사고로. 이동해버려요. 전학이 또 자유로워요.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일반고에 불만은 많습니다, 실제.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이번 기회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눈물을 머금고. 근데 모든 학교가 재지정 취소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교조라든가 이렇게 좀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다 취소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정말 욕을 먹어가면서도, 일단은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14군데 중에서 내년에 11개가 돌아오고요. 올해 14개 중에 8개를 저희가 취소했는데, 아까 제가 6월 달에 이 기초평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위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8개 취소된 학교 중에 하위 4개, 8개 중에 하위 4개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4개, 또 기초평가하고 하나밖에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1차 평가를 그대로 갔었으면 다 기본 점수 져가지고 다 70점 넘어버렸어요. 그럴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배점 조정하고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이제 8개가 탈락하는데 결국은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점수로만 보면. 꼴등부터 이렇게 8등까지. 올해 14개 중에 8개 취소시키셨고. 예. 내년에 11개 돌아오면 거기서 또 취소 학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또 시끄럽겠네요, 내년에. 또 한바탕 또 한 번. 내년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 여론, 국민 여론이 많이 좀 그 교육감님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내년에 좀 훨씬 쉽게. 그렇죠. 예. 그래서도 좀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여기 EJ 듣는 분들도 관심을 안 갖고 제가 좀 외람되지만 정말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좀 성원 좀 보내주십시오.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은 재지성 그에 취소된 학교 반발하고 있고 뭐 당연한 걸 테고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고 그럼 뭐 학부모들이 찾아서 항의도 하고 만나시게 된 것 같은데.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간담회.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담회 내내 학부모들의 고성이 이어집니다. 아들들을 외국에 보내줬어. 본인은 되고 왜 본인 애들은 외국 보내서 서울대 연대 보내놓고서 웃지 마세요. 저희는 미쳤답니다. 왜 웃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양측은 1시간 정도 이어진 간담회 내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 한번 만나기도 했고요. 막 교육청에서 지금 아마 3번쯤 데모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SBS 이런 방송에서도 한번 났죠. 그게 이제 애들한테 가산점 준다고 그래가지고 동원됐다 이런 또 비난도 좀 받고 그렇죠. 학부모가 가서 조희연 나가라 그러니까 해주면 학생한테 그 학부모의 학생한테 가점을 준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논란이 되죠. 물론 뭐 전부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발각이 돼서 바로 취소는 했죠. 그런데 제가 뭐 아마 우리 저기 청취자들도 학부모들의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재지정 취소가 되면 내년 신입생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그렇죠? 2016년 입학생부터 이제 일반고 전용으로 신입생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8월 달에 맞으면 201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을 대상으로도 취소는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혼란이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6년으로 1년을 미뤄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 혼란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년 2월에 지금 3학년은 졸업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2학년은 졸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학년 빼놓고는 다 별 문제가 없이 자사고로 계속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합니다. 그럼 피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부모들이 이렇게 반발할까요? 이해가 좀 안 갔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학부모님 자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제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 그 자녀들이 꼭 자사고를 다녔다고 그 학교가 꼭 자사고로 영원히 있어야 되냐. 이제 본인이 어쨌든 자사고에서 기대했던 뭐 인류대학교를 가는 거건 그게 일단은 적용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자사고로 계속 있어야 된다. 꼭 그렇게까지 주장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경기고 뭐 명문이라고 불리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출신 사람들이 나와서 소위 말해서 저기 뭐 지도 사회 그 지도자 계층에 올라가서 상류층에 올라가서 자기 출신 학교들 막 끌어줬거든요. 끌어당겨주고. 그렇죠. 예. 지금 아마 학부모들이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졸업한 학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좋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사람으로 남아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학연 같은 게 있기를 바라시는 점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인류학교로 근데 이제 이게요. 이 자사고의 한 학교들이 되게 옛날 명문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명문들이 이 자사고라는 그 형식을 이용해서 옛날 그 명문의 그 명예를 좀 회복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동문들이 막 돈을 걷어가지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동문들의 열망이 지금 조금 더 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면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비평준화일 때, 예, 그때 그 어떤 자기 명문 학교의 그 위상들 그런 걸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찾고 싶다 이 얘기. 예, 왜냐하면 이제 74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교평준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 경기여고 있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기여고가 다 명문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일반고니까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동문들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뭐 정말 싸다 주고라도 정말 이 후배들이 다니는 명문이 좀 유지됐으면 회복을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죠. 예.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저도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예. 이 학생들의 그 정신을 저는 그걸 파괴한다고 보거든요. 벌써 중학교 때부터 서열화가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간 학생, 네. 아닌 학생, 막말로 미팅도 안 들어와. 비명문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자애들이 그 교복 보잖아요. 그렇죠. 교복 보면 말 자체를 걸지도 않고 학부모들은 자기 아들 그렇죠. 예. 자기 아들 명문고 보냈으면 뭐 서울대 보낸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예. 그런 서열화를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먼저 그때부터 시켜버리니까 예. 그 학생들이 어떻게 가서 좋은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학 서열화 돼 있는 데까지는 그러더라도 고등학교까지라도 저는 조금 그걸 막았으면 좋겠어요. 자사고는 5년밖에 안 됐고 논란도 많이 됐고 태생부터 비판도 많았고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또 공약으로 해서 국민들이 또 많이 지지해줬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건 그래도 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교육부가 왜 여기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는 자사고 학부모들도 조금 보수적 유권자고 그러니까 예, 그 지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하자. 그런데요, 원래는 저희가 조금 좀 서운한 게 뭐냐면요. 이제 지금 이 초중등교육법이 있어요. 그 상에 이제 그 법상에 자사고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시행령이 있고 훈령이 있는데 훈령에서 교육감이 권한이 있는데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협의권을 기초로 해서 말하자면 이걸 용납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뭐 협의권만 있는 거지 결정권은 여기 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교육부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동산고등학교라고 한 군데 자사고 취소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동의를 안 해주면서 그 공문 말미에 땡땡 쳐가지고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취재를 하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땡땡 쳐가지고 부기해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협의 요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땡땡 쳐가지고 예, 부록에 서울이 오면 안 해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출도 안 했는데 그건 너무한다. 그럼 미리 그래서 예단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협의 좀 하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려한 상태고. 예. 그러면 결국은 뭐 지금 교육부는 그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려했다고 그러는데 반려하고 협의를 하면 협의를 요청해 오면 동의 혹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부동의라고 그래요. 동의 부동의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반려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또 공문 보냈어요. 교육부는 반려권이 없다, 법상.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만에 하나 저희가 이제 취소를 하면 교육부가 이제 뭐 지정 취소를 다시 취소하거나 또 뭐 법정으로 갖고 가거나 또 이제 교육부가 저희를 취소를 못하게 하면 또 저희가 법정을 가져가거나 행정소송을 아마, 원래 행정기관 간에 이게 이견이 있거나 법 해석이 다르면 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법률 자문은 또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 저희도 받고 뭐 교육부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다수견해가 저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 가능하다고 조치가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으니까 좀 협의도 합시다. 그리고 황우여 장관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이라고 하시니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이제 좀 하고 있는데 뭐 얘기 못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교육부가 뭐 반대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법정에 갈 생각까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지금 이제 협의가 말하자면 교육감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고 본인들이 이걸 완전히 못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아예 훈령을 바꿔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동의하지만 못한다. 지금은 협의한다고만 돼 있지 못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예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법을 바꾸겠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지금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교육부가 좀 최근에 조금 너무 오바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전교조 말하자면 법의 노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뭐 법정에서 또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오바하는 것 같아요. 조금 교육부 장관께서 조금 오버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 말 들으면 열받아갖고 더 오버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자사고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면 취소하면 학교가 없어지는 걸 생각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0개 이상 되는 수많은 학교처럼 똑같은 그냥 184개 속에 다시 돌아가는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의 다양화는 말하자면 과거 참 역사와 전통을 갖는 명문들이 그냥 일반고의 틀 내에서 정말 명문으로서 역할을 해주면 다양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을 받아서 옛날 그 명문의 역사적 전통이 있으면 조금 학생들 더 잘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완전히 뚝 띄어가지고 다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료도 비싸게 해서 못 오게 할 학생은 못 오게 오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 보수 뭐 문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교육부가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이러는 게 이게 진보 보수의 이념 싸움으로 이제 자사고 문제가 변질됐다. 그러니까 조 의원이 정치 싸움 하는 거다. 예.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사고 학부모님들 편을 많이 드는 편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는 달리 그래도 이게 좀 보수 언론도 보면 자사고의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 신현수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보수 진보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보수 언론에 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죠. 왜 이 문제를 이념 문제로 끌고 가서 말하자면 뭐 보수 진보의 문제로 만드냐. 네.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국민일보 이영미 기자 같은 분은 상당히 세게 자사고는 뭐 폐지되거나 축소돼야 된다 이런 칼럼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큰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자사고 폐지는 결국은 일반고 정상화가 목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사고 그냥 두고 일반고를 뭐 이제 뭐 더 좋은 학교로 만든다든가 학생들 성적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이거를 폐지해야 일반고가 정상화되느냐. 그런 그러니까 저 이제 아마 기억하실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선거 때 일반고 전성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고 살리기가 저의 가장 핵심적인 정말 공약이고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고를 살리는 데 있어서 자사고 폐지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저는 필요 조건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가 넘는 학생들이 아마 우수 학생들만 다 뽑아가 버리니까 일반고가 황폐화되는데 아주 촉진 역할을 무지하게 해요. 실제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사고에 대한 일정한 재정비가 일반고를 살리는데 중요한 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자사고 문제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일반고가 살려지는 건 아니다. 그건 또 다른 별도의 여러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은 있으신 겁니까? 이제 아마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은 아주 잘 아실 텐데요. 대개는 이제 잘 모르는데 요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고가 옛날 같지 않고요. 지금 이제 아까 그 서열화 얘기인데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실업계고죠. 공고, 상고. 요가 요즘 특성화고인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특성화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한 70여 개 되는 학교가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하자면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이 특성화고를 가고 이게 전기예요.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이지만 특성화고도 못 가는 학생이 일반고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는 지금은 대학 진학하려는 학생 한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취업하고 싶은데 특성화고 못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후기에 일반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뭐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 학생 뭐 이런 또 대안학교 가는 할 만한 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반고를 살릴 때는 요 세 범주 각각에 맞는 이 맞춤형 대책들을 훨씬 폭넓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조금 준비하고 일부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소된 학교 중에 조교육과 아닌 모교가 포함되어 있죠? 예. 사실은 참, 그런데. 제가 지금 동문회에서 제명될 형편입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비난을 받으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 의원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 이거 자사고, 이거 시끄럽게 안 하려고, 비난 덜 받으려고. 일부러 잘 나가는 자기 모교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제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집회개발위원도 있고, 이제 평가위원들, 가톨릭대 성기성 교수님이 이제 평가위원장 하셨는데, 그 위원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큰 틀에서 협의는 하는데, 그 지표의 최종적인 구성이라든가, 그 지표에 따른 그 평가 결과는 제가 통제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제 선거하는데 우리 동문들이 얼마나 노력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제 동문들, 저 도와준 동문들 막, 눈에 얼굴들이 막 받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사고 문제 취소 8개 학교 하는 그걸 발표하면서 제가 맨 앞에 정말 저희 모교 동문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앞에 정말 썼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문 중에서는 그런 오해를 진짜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로 말하면 모교를 그렇게 이용하냐, 반대로. 근데 저는 죄송한 마음에서, 정말, 그, 모교의 관점에서만 정말 세상을 봐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거기 말미에 저희 모교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교는 사실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데고요. 정말 개동에 있어요. 이 종로 중구가 이 공동화 지역이거든요.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도심 공동화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나 빠진데 원래 꼴등부터 8등까지 그 8등까지에 원래 이제 중앙고등학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표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참 지금도 동문들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사고 평가할 때 뭐 교육감이 뭐 평가하거나 이런 거. 예, 제가 실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전혀 없고 그런 거. 예, 그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압력을 넣었다거나. 넣어달라고 압력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건 공적인 일인데 뭐 사적인 문제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좀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잠깐 전할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진보 교육을 표방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사고도 문제지만 외고 뭐 이런 것도 문제 아니냐. 뭐 그 원래 설립 목적에 하고 전혀 지금 상반되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뭐 조영교육감 자기 아들 외고 보내고 뭐 자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막 뭐 그런 비난도 있단 말입니다. 저 선거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죄송하긴 합니다. 뭐 따져놓고 보면은 애가 뭐 결과적으로 이제 외고를 가서 뭐 저는 사실 애를 뭐 자유방임으로 키우거든요. 왜냐면 제가 바쁘니까 뭐 애를 뭐 돌볼 사람도 없고. 그 외고를 교사고. 외고를 간다는 건 그 자제분 본인의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고 뭐 사실은 성적 순으로 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성적이 좋은 학생이 봐서. 근데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환 교수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교수들은 이제 외국에 안식년 때 가거든요. 그러면 교환 교수로 가면 저도 이제 애를 예를 들면 캐나다 갈 때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럼 공립학교 가거든요. 교환 교수는 공립학교 돈 안 내고 가요. 그럼 1년 동안 영어하고 거기 다니면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사실 영어 잘하면 3분의 1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잘할 개연성이 꽤 돼요. 외고 입학에. 예. 이제 수학하고 국어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적이 좋아서 가니까 뭐 저도 뭐 그거 가고 싶다는데 또 뭐 통상 지가 가고 싶다는데 뭐. 예,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그러나 뭐 애가 외고 다닌다고 외고를 포함한 교육체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바꾸거나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다. 그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사고에 애를 뒀다고 자사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저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은 그냥 저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그냥 겸허히 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외고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전에는 훨씬 심각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사실 외고에 대해서 외고 전형 방법에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부작용을 약화시켰기는 한데요. 뭐 저는 앞으로도 기회 되면 외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 그 전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정말 외고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고교 체제, 고교 서열화를 손을 보겠다 그러면 저는 국민적 토론을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곤욕스럽게 자사고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계기에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사고가 뭐지? 고교체제 뭐 문제가 있나? 대학 입시체제 뭐 문제가 있나? 이게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또 그 어떤 각성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계기에 바람직한 고등학교 체제, 대학 입시 체제를 우리가 어떤 거냐. 우리가 세월호도 겪었으니까 정말 국민적 토론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번 여기 이제에서 다음에 대학 입시 체제 같은 거 가지고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나오면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 의원 또 나왔다 그러시겠죠. 뭐 나올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고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데도 분명히 신경 쓰고 계시겠죠. 예. 그건 그런데 이제 단지 자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5년에 지금 왔으니까 이번에 제가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중심적인 의제로 만드는 거고요. 외고는 어차피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정착된 유형이니까 언제든지 국민적인 합의만 되면 문제 제기를 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자, 근데 외고 또 자사고 이게 다 사립학교죠. 예. 사립학교니까 이걸 자꾸 개혁한다, 손댄다 이러는 거 그 학교의 그 교육 자치 이거 훼손하는 거다. 교육부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사립의 경우도 지금요, 사실 저는 사립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내년에는 정말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좀 국민적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 출발할 때 우리나라의 사립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예 식민지 상황이 되니까 국가 재정도 없는 상황에서 없는 사재를 털어서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을 하고자 했던 게 저는 사립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공립도 없고, 이렇게 되고, 관립학교 같은 경우는 다 일제식 교육하고 이러니까, 이런 의미로 했잖아요. 근데, 자, 이게 2세대, 3세대로 되면서 사립학교가 이제 큰 재산이 돼버렸어요. 네. 자, 이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인건비 다 나와요. 월급 다 나와요. 학교 운영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재를 털 필요가 없어요. 네. 진짜 이게 좋은 비즈니스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다 대주는 비즈니스예요. 저는 국가재정이 이렇게 투여되는 만큼 사학의 투명성, 책무성, 공공성, 사립학교의 투명성, 책무성,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립은 그런데 이제 일부 사립의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영훈중학교라든가 그 문제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동구 마케팅부라든가 이런 데들 정말 참 저희가 봐도 얼마 전에 그 안정훈 교사라고요. 동구 마케팅 거기는 내부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요. 어거지로 파면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립이 정말 일부 좀 잘못된 사립은 정말 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공형 사립학교 이런 겁니까? 예, 정말로 저는 내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뭐냐면요. 이건 이제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는 이제면 퍼블릭, 공립, 국공립에 있잖아요. 프라이빗, 사립이 있잖아요. 네. 딱 2개밖에 없어요. 그죠? 저는 사립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공적 성격을 갖는 공공형 사립 교육기관 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무리 사립이더라도 온화가 있더라도 그것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교육기관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고 정말 그런데 정말 그런 공공형 사립 교육기관 모델을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이건 공공교육기관이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사립학교의 이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꼭 사립학교 문제만도 아닌데요. 이미 우리 사회에는 사기업, 사립학교
이 프라이빗한 사적 그 어떤 기업 오너십에 기초한 그 기관이나 조직, 기업의 힘이 너무 강화됐어요. 한번 지금 돌이켜놓고 보세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4대 개혁 입법 중에서 국가보안법 빼고 가장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사립학교법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좌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립학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립학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또 그때 사립학교는 뭐가 있었냐면요. 종립학교도 있었어요. 가톨릭계 학교,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를 하고 비토를 해가지고 그렇죠. 한나라당 저 국회에 안 들어가고 박근혜 뭐 대통령 촛불 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조금 한 반절 정도 남고요. 사립학교가 원체 반대해가지고 그게요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공익이사 몇 명 그렇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재정을 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기업에 국가에서 뭐 종업원 월급 다 주는 데가 있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기업이 있으면 거기 사기업이 있는데 종업원들 월급 다 국가가 주고요. 그다음에 기업 운영비 다 국가가 주는 사기업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이건 교육기관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백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네. 이건 정말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 저는 유한학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런 공공형 사립기관 모델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건 뭐 끊임없이 사학의 어떤 이사장들이랑 또 뭐 대화도 하고 또 설득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문제가 당장 뭐 자사고 때문에 시끄럽지만 결국 조영 교육감이 뭐 고등학교 개혁하려고 교육감 낸 건 아니잖아요. 초중 다 있었죠. 다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을 때는 대안학교 이야기도 말씀 많이 해주셨고 혁신학교 이야기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 자사고만 시끄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몰라 다 그냥 자사고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나. 그리고 지금요 이 초중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감 관할이고요. 네. 대학교는 교육부 관할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등학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적으로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한 200개쯤 만들겠다. 지금 한 68개입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까지 만들겠다. 근데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교육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능동적인 교사,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 이게 똘똘 뭉쳐서 어떤 민주적 교육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살리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거 전 학교가 다 혁신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영어로 얘기하면 좀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고 이건 포저티브한 거죠.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뭐 주력 사업입니다. 그럼 열심히. 그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일 것 같은데요. 재정입니다. 제가 정말 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재희가 다음에 그만 나오세요. 다음에 교육재정 문제 좀 한번 다뤄주십시오. 이게 얼마 전에요. 그 시도 지자들이 지자체 지금 재정 파산이라고 막 난리쳤어요. 막 기자회견하고.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자체들도 엄청난 재정이고요. 저희 이제 교육지자체, 교육청도 다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재정보고를 받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1년 예산이 7조 4천억쯤 됩니다. 근데 7조 4천억인데 오와 하시는데요. 그걸 제가 이게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교사분들, 선생님들 인건비 뭐 학교 운영비 막 이런 거여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7조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주는 예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껴요. 저만 해도 대학에 있으니까 월급, 고정 월급을 꼬박꼬박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부로 못 느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7조 4천억에서 4천억을 깎아가지고 7조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재정적자가 9천억이 난답니다. 서울시 교육청? 예. 저희만. 그리고 경기도는 뭐 1조 5천억이 난다든가. 아니 서울 경기가 그러면은 뭐 다른 지방은 볼 것도 없겠네요. 볼 거 없습니다. 전북, 광주 같은 데는 좀 적으니까 뭐 1,200억 적자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한번 얼마 전에 저 담배세 올렸잖아요. 그렇죠. 담배값 올렸잖아요. 이거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2,000원에서 4,500원 올려가지고 거기 가만히 보면 다 이 개별 소비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국세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생각.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정말 혁신학교인데 이제 혁신학교는 뭐 보통 1억 원 내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뭐 50개를 하더라도 한 50억 정도니까 뭐 저희가 그건 중점 사업이면 그 정도는 해야죠. 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고를 살리는데 뭐 한 100억 이렇게 되니까 뭐 그 정도는 또 중점 사업이면 제가 사실은 그냥 빚이 많은데 저희 집에서 맨날 지금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되니까 월급이 조금 학교보다 올랐어요. 근데도 제가 저 선거하면서 빚이 한 2억 5천 늘어가지고 매일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처가 왜 교육감 나가서 이렇게 빚더미가 올라섰냐고 난리칩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부업이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솔직히. 평생을 여자 피 빨아먹고 사시는군요. 아니, 옛날에 아니, 뭐 사회운동, 시민운동 한다고 빨아먹더니 이제는 교육감 돼서 또 빨아먹고. 빚이 한 2, 3억 있었는데 그걸 이제 거의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빚이 생기니까 이제 저희 차는 원래 이제 제가 나가는 걸 막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해를 했어요. 야, 이 교육감이 되면 좋은 일인가 보다 하니까 갑자기 또 빚이 늘어나니까 지금 날마다 바가지 긁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가지 긁히는 걸 다행인 줄 아세요. 쫓겨나지 않은 거. 다행을. 예, 뭐 제가 아까 뭐 재정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7조 정도. 그 2013년도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준 게 7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제대로 걷었으면 이런 데 다 빵꾸 안 나지. 그 엄한 담배값 걷어오지 이러고 있다니까. 정신당한 아휴. 그러니까 뭐 담배값 올라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것도 서민들한테 서민들 돈을 끌어내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것도 한번 EJ 제가 오늘 4번째 주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이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증세, 특별히 서민 증세가 아니고 소득세, 법인세 그렇죠. 가지고 증세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세금 많이 내고 받을 거 다 복지 누리는 상태로 지금 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동아시아 교육복지 사회 이상향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뭐 지금 뭐 서울시만 잘하지 뭐 또 뭐 동아시아까지 참 오지랖. 이 얘기 뭡니까? 동아시아 교육복지. 사회. 허파에 좀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또 인천 아시안 게임도 하니까 제가 또 이제 아시아 해가지고 또 좀 동아시아 교육복지 사회, 동아시아 교육복지국가.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좀 이제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균주의 조소왕 선생이 삼균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정부의 이념이라고 그러는데 왜 삼균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정치균 등, 경제균 등,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교육이다. 네, 교육균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말고 하고 마는 게 있잖아요. 문화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교육을 넣냐. 저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정말로 기회의 평등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극적인 교육 평등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존재하는 그게 또 역사적 전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교육이 복지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저는 그런 사회를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최초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맨날 솔직히 뭐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뭐 모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나라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나라들은 사실 규모가 작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상당한 규모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후발 공업 국가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이게 상당한 데니까 저희가 정말 이 유교 문화라고 할까? 교육이 굉장히 중시되는 교육 평등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이 사회에서 그걸 기초로 교육만큼은 정말로 평등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출발점에 동일하게 서는 그래서 복지의 중요한 기반이 교육이 되는 사회를 좀 한번 만들어보자. 돈이 없는 사람도 혹은 못 배운 사람의 자식도 출발 스타트는 똑같이 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고. 실제 저희는 우리가 보면 뭐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강렬한 평등주의적 기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살려가보자. 그리고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요. 우리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요. 이 보건의료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영국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정말로 내셔널 완전히 국립 무료 시스템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미국처럼 정말로 우리보다 의료 한참 후진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사회보험 형태로 건강보험도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대만, 일본, 한국이 좀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도 훨씬 좀 모범적인 걸 만들어보자. 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좀 거대합니다. 동아시아 예, 제가 원래 거대한 걸 좋아합니다. 교육감 임기가 몇 년이죠? 4년입니다. 4년.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예. 이거 동아시아 교육복지사회 하려면 30년 정도는 하셔야. 30년이면 제가 가만히 있어봐요. 88세인데요. 독재, 뭐 이승만도 했는데 뭐. 독재 하시면 돼. 그때는 교육 독재. 기력이 쇠해가지고 아마. 그래요. 그러면 삼균주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한다고 헌법 전문에 박아버렸으니까. 예. 평등 교육을 하지 않으면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왜 그랬을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 만들고 일제고사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시킨 거 부활하고 이거 다 줄 세우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선생들 저 평가 다 매기고 학생들 이게 줄 세워가지고 다시 경쟁 교육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74년에 고교평준화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딱 올해가 40년이 됐습니다. 자, 40년이 되는 동안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뭘 변화됐냐? 학부모들의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자, 이명박 대통령은 자사고를 포함해서 뭘 하고자 했냐면 엄청나게 커져버린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조응하게 고교 체제를 서열화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높은 교육 평등에 대한 열망이 그걸 좌절시켜버린 거죠. 그대로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엄청나게 커져버린 학부모들의 부모의 경제력 격차 그거에 맞게 이게 그러면 다 그냥 부모의 경제력에 맞게 애들도 그냥 그렇게 그냥 교육 불평등을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 전 사회가 나서서 교육 평등을 통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미치는 효과를 줄일 거냐, 최소화할 거냐. 저는 그 분기점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동아시아형 교육복지사회다. 뭐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는 다 못 살았으니까.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못 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출발선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어떤 부모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이제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때로는 좌절감도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나는 학생에게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자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청이 막 지원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500만 원쯤 지원했다고 생각해봐요. 한 학생, 열악한 학생. 근데
부모의 경제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면 2억을 잘 사는 집 애들은 2억, 2천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교육 평등을 향한 공적인 역할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똥파리가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파리를 쳤네요. 네, 파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 박정희 특집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건 산에다 나무 심은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완전 한패 그린벨트 했었는데 살인정책하고 그린벨트하고 이건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조영혁과 얘기 들어보니까 고교 평준화 정책도 박정희 대통령이 했고. 저는 3가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건강보험. 거의 3가지입니다. 지하에 그래서 계신, 제가 이것도 참 제가 허파의 바람대로 동아시아. 제가 사실은 한때는요, 제가 이 교육감 출마하기 전에는 제가 뭔가 좀 학자로서 아시아로 좀 진출해 보려고 이런 한류 있잖아요. 한류에 편승해서 얄팍하게 제가 아시아로 좀 진출해 보려고 하려고 제가 이제 중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거 꽤 그래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영어로도 발표됐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랬는데, 제가 박정희 시대를 다룬, 동원된 근대화 책을 냈거든요. 그것도 저 일본어로 번역됐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알겠어요. 하나도 안 알아줘요. 근데 이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생각, 박정희 시대에도 잘한 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관료들을 향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이 성장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후발 경제 국가로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초기 프레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잘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초기에 해서 이 3가지가 그나마도 업적이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제 시장 경제로 바뀌어서 막 사유화하고 막 엄청나게 민영화하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 3가지는 해라. 이런 거, 박정희한테 배울 것이 있다면 이런 걸 배워라. 어문 거 배우지 말고. 제가 그런 글을 써서 상당히 제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확증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 하여튼 지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1개가 아니고 한 3개 정도 있다.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지구상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우리 이거 보면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상당히 잘했다는 거고. 그게 초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그분의 딸께서는 우려민영화를 한다고 하시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그러시니까, 아버지하고 좀 반대되는 길로 자꾸 가시려고. 나쁜 거는 담지 말고 좋은 건 담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남은 4년, 계속 소시육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교육청하고 또 협의할 일이면 협의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결국은 어떤 교육을 하고 싶으세요? 내가 이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동안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런 교육을 내가 한다. 제가 동북아시아 너무 개념이 큰 것 같고.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딱 해왔습니다. 제가 이 넘버원 교육에서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only one 교육으로 바꾸자. 넘버원 교육에서, 즉 1등주의 교육에서 only one, 유일한 하나. 그러니까 모든 아이 하나하나들을, 모든 학생 하나하나를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대우하고 교육하는, 정말로 고귀한 존재로 하고 그들의 모든 잠재력을 꽃피우게 하는, 유아독전적 교육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실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앞으로도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게 무슨 급진적 교육이 아닙니다. 이게 후진국적 교육 방식을, 교육 체제를, 교육 경쟁 방식을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에 상응하는, 혹은 경제 선진화에 상응하는 선진국형 체제로
선진국형 교육경제 방식으로 바꾸는 거다. 자, 우리가 30-40년대는요, 넘버원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넘버원은 뭐냐? 서구하고 경쟁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1, 2등을 키우는 거예요. 소수 엘리트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들이 아마 뭐 이게 대한민국 나머지 사람을 먹여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예, 생각이었죠. 그렇습니다. 한 명의 뭐 인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식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철학 같은 것이죠.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그게 또 산업화 시대는 통했어요, 또. 맞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가 그걸로 따라잡았어요. 굉장히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을 수 예, 있었죠. 그게 일종의 이제 저는 추격 교육이라고 합니다. 따라잡기 교육입니다. 근데 자, 이제 따라잡은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오히려 되는 거죠. 용도 폐기를 해야 된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다면적인 소중한 잠재력들을 꽃피우는 게 장을도 키워주고 국제 경쟁력에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국영수만 딸딸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감이 되면서 학생들의 뭐 복지라든가 인권 이런 문제를 중요시 여기면서 반대로 교사들 너무 애들 가르치기가 어려워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도저히 애들을 못 가르치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좀 가퍼진 것도 사실이고 이제 사실 저희 처도 중학교 교사인데 정말 명퇴하고 싶다는 거. 제가 지금 비 때문에 명퇴를 못해요. 원래 오래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빌어가지고 명퇴를 지금 1년 미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말 어려워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히 이 여자 선생님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면 애들 통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뭐 진보교육감이 나타나가지고 막 복지 인권 강조해서 그건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과거의 교육 시스템하고 한참 달라져 버린 애들, 한참 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의 이게 부조화 상태입니다.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교육 시스템을 바꿔서 이 달라진 애들에 맞는 교육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을.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뭐 인권은 오히려 그 달라진 교육 시스템, 달라진 애들에 맞는 달라진 교육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가 인권 존중일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닐 때는 어지간하게 교사 선생님들한테 두들겨 맞아도 그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 머리만 만져도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변화된 애들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훈육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걸 교육을 유지할 수 있죠. 뭐 외국 사례를 뭐 본다든가 이런 어떤 교육청 내의 노력은 있습니까, 혹시?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뭐 어떤 의미에서 교권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그것도 근데 단지 한때는 이제 광명 교육감님 계실 때 이제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하다 보니까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대립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정말 인권 친화적, 제 표현을 하면 인권 친화적 교권 시대로 가야 된다. 이제 선생님들도 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교장 선생님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훈육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통솔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 말 잘 듣다가 이제 중학교부터 그렇죠.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말 안 듣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통솔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아빠가 좀 변해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 변화된 애들의 감수성에 맞게 그러나 또 교육은 교육이니까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선진국이나 이게 많이 그것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맡길 게 아니고. 네, 물론입니다. 뭐 그들을 뭐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시스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인식만 바꿔라 이렇게 해서는. 예,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 노력들, 보완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도에서 지금 뭐 한다고 하는 좀 9시 등교하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큰 틀에서는 9시 등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전북, 광주 그런 데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침 이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용감하게 먼저 해서 매도 받고 엄청 욕도 맞고 또 찬사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지켜보고 한 학기 좀 지켜보고 경기도에서 만드는 보완책들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보완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충분한 또 논의를 거쳐서 시행하려고 이렇게 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도는 좋은 절도 같아요.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문제 뭐 빨리 해결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교육부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부가 막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막 뭐 말도 안 된다 막 반려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9시 등교도 한 게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꺼냈어요. 국무회의에서 9시 등교하고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잘해라. 잘해라가 뭡니까? 네. 어떤 잘해라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대통령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럼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교육부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더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가이드라인 이렇게 딱.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주신 셈이죠. 그래서 조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좀 교육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 자사고 대해서 어쨌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여론은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원래요.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서 한 60% 정도가 찬성이시고요. 22%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다수가 저희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집단들은 굉장히 공개적이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찬성하는 말없는 다수는 말없이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뒤에 손 놓고 있어요. 그분들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예, 제가 지금 뭐 EJ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 좀 찬성 의견도 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 뭐 금천구 같은 데는 교육단체가요. 플랜카드도 걸었어요. 찬성한다고? 예. 서울교육청과 함께 일반고 전성시대를 같이 열어갑시다. 또 어떤 데는 뭐 자사고 폐지하고 일반고 살립시다. 이렇게도 막 걸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교육부에다가 항의 전화를. 예. 제가 뭐, 그런 일을, 해달라고 말을 못하죠.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또 좋은 일 같이 생각하다가도 또 다른 한편에서 또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그런 거네요. 자, 교육부에서 법정을 끌고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결판이 날 때까지, 결론날 때까지.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침묵하는 여기 찬성하는 다수가 여론의 힘을 좀 실어주면 교육부나 뭐 청와대나 당연히 그 여론의 압박을 받을 테고. 그럼 이게 그 법정까지 안 가고 스무스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저희가 사실은 교육부가 조금만 협의적으로 나와도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법정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부도 법적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저희가 받는 자문으로는 저희가 그 견해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어쨌든 지금 그 새정치 연합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 방향성을 지지할 거 아닙니까? 뭐 다수는 그렇게 아마 당론이 자사고 폐지로 저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 그럴 것 같은데. 예, 전반적인데 뭐 딱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도 저희 견해를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 의회 의원들도 새정치연합 소속 서울시 의원들 중에서도 자사고 저희 정책에 대해서 뭐 좀 비판적인 분도 있고 그래요? 반대 있습니다. 딱 그게 여야 쟁점으로는 딱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뭐 그렇죠. 그렇게 대응하지만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때 좀 정치권에서 도움을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자사고 지정평가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 그걸 시행령이나 훈령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것은 의회에서 좀 다뤄주는 건 당연히 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법이 있는데 모법에 반해서 네. 말하자면 시행령이나 훈령을 말하자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고친다고 하면 그것을 뭐 좀 통제하거나 네. 반대하거나 해야 되는 권리가 의무가 뭐 아무래도 야당에게 있겠죠. 예. 지금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하고는 만난 적 있습니까? 예, 뭐 제가 예. 그냥 이 문제는 이 문제로는 따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예. 그냥 뭐 다른 어떤 예, 만나셨고. 그렇습니다. 예, 만나셨고 공개석상에서도 만나고 근데 지금 조교식상에서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조 교육감님은 예. 황우여 교육부 장관 만날 의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한번 이야기도 해보시고. 예,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입장이 단호하다고 제가 전언을 듣고 있습니다. 단호하다고. 예, 그래서 뭐 아마 법정까지 가고 교육부가 저렇게 협의적 자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법정 투쟁을 하는 기간 또 상당한 정도 좀 뭐 이런 갈등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뭐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은 끝까지 갈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야 내년에 또 돌아오는 학교에 대한 심사.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별 무리 없이. 예, 더더군다나 시행령이나 훈령을 임의로 교육부가 바꿔버리면 또 국회에서 이것을 전혀 방관해버린다고 하면 정말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그리고 세월호라는 큰 희생, 저는 세월호의 희생을 우리 사회의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한국 사회, 세월호 이후 달라진 한국 교육을 만드는 에너지로 저는 승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유시를 하면요. 정말 14개 진보교육감이 등장했을 정도의 큰 변화 아닙니까? 이걸 놓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이걸 통해서 고등학교 체제라든가 이 불평등이라든가 고교 서열화라든가 이런 것들 대학 서열화가 쟁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향후에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정면으로 우리 사회의 향후의 대안적인 교육 체제, 고등학교 체제, 평준화 체제, 대학 체제가 어떠해야 되나는 게 저는 쟁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교육감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교육은 뭐 가장 중요한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교육이 이렇게 국민적인 의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의제를 조 의원이 만든 겁니까? 아니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그 국민들이 특히 앵그리 마음이 교육 변화라는 것을 시대 정신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저기 우리 이제 팬들한테 인사를 함과 동시에 못했던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 안 두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비고비마다 EJ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도 대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쨌든 이 자사고 문제를 둘러싼 큰 쟁투죠. 이게 교육개혁을 둘러싼 쟁투에서 정말 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대안적인 방향이 국민 모두가 좀 소망하는 방향이 되도록 그런 대전환점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교 서열화의 배후에는 이 대학 서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배후에는 또 우리 사회의 서열화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서열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모든 불평등을 완벽하게 근절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의 학벌, 학력, 직업에 따른 격차, 보상의 차이가 과연 시대에 맞는 거냐.
우리 경제 선진화의 수준에 맞는 거냐는 것을 한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것은 수능의 점수로는 한 1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엄청난 특권적 자격증이 됩니다. 저는 그 특권을 좁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솔직히 제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애들을 그렇게 닥달합니까? 야, 3년만 고생하면 돼. 왜 그렇게 닥달합니까?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너무 큰 격차 사회니까. 학벌, 학력, 직업에 따른 귀천과 격차가 너무 크니까 3년 정말 닥달해서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려는 거잖아요. 좋은 학벌대학을 보내려는 겁니다. 네. 좋은 학벌대학, 좋은 대학 보내야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의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 사회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야지 우리 사회의 경제도 지속 가능성이 되고 사회도 지속 가능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계시다면 솔직히 이제 저한테 이런 항변을 하세요. 야, 아니 생각해봐. 일반고가 그렇게 황폐화돼가지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황폐화돼가지고 애들 정말 보내기가 불안하니까 내가 우리 애들을 돈 조금 더 들여서라도 내가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조금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자사고에 보내려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사고를 못 살게 구냐. 저는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자사고에 기대하는 좋은 교육을 일반고에서도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사고에서 기대하는 자사고 수준의 그런 좋은 교육을 일반고에서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실현하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중앙정부도 노력해야 된다. 교육부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일반고에서 그걸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사고부터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가피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사고로 졸업하니까요. 단지 자사고가 영원히 자사고로 있어야 된다는 점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그 점도 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일부 학부모의 비난을 받으면서 가는 것 자체가 저도 뭐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 교육개혁의 길목에서 제가 이걸 정말 비겁하게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정말 중지를 모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추구하는 길이 100% 옳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좀 같이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내 아이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함께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다. 정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사시겠어요. 욕 많이 먹어서. 그렇네요. 그런데 아까 뭐 재정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돈이 없긴 없나 봅니다. 지금 조교육감님이 A4용지를 한 20장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쓰시고 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면지네요. 우리 저 EJ도 이걸 배워가지고 앞으로 이면지 활용을 적극 하는 걸로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건 맞죠. 근데 그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엘리트들이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우리가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이런 조교육감님 말에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평등 교육을 가야 된다. 왜 스포츠도 말이죠. 옛날에 우리 엘리트 체육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 나가고 막 그랬는데 예. 요즘은 사회체육으로 가야죠. 예, 생활체육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이 교육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예.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더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는 그런 사회, 지금 조교육감이 꿈꾸는 또 제가 꿈꾸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성원과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의원 또 왔다 조의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고맙습니다.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먼 곳 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